반갑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반 어머니들과 또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어머니도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컴퓨터를 되게 못해요. 되게 아날로그 사람이라서 막 멋있게 막 이렇게 PPT도 하고 싶고 했는데 그냥 좀 어머니들하고 좀 오늘 설명회가 아니라 간담회라고 한 이유가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뭐 좀 많이 적고 하면서 좀 저도 많이 배우고 어머니들도 좀 모르셨던 것도 많이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종이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분들께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골든 리트리버 큰 강아지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성격이. 그래서 사람을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누가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아우 피곤해 이런 성격이 있고 저는 이제 사람만 보면 와 사람이다 약간 좀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갖고 어머니들 오늘 만난다는 생각에 어제 너무 설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또 그냥 펜을 이거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골라주세요. 오늘 많이 적으실 예정이라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먼저 이제 저는 학원 강사로는 이제 2006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든 뭐 이렇게 과외는 더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CNC에 온 건 2011년도. 그 2011년도에 대한 참 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번에 제가 아이들에게 2011년부터 CNC에 왔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저 2011년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월이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CNC에서 오랫동안 잠깐 아기 낳고 딱 2달 쉰 거 외에는 쉬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와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나 이 레벨, 지금 레벨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왜 이걸 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주력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봐주시면은 처음에 이거는 저희 학원 아이들 교실 뒷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교육관이기도 하고 정말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뒤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아이다. 이거를 이제 보고 아이를 대하는 거와 그냥 단순히 뭐 돈벌이 아니면은 그냥 저의 일 어쩔 수 없는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달라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그냥 이렇게 인형 좀 갖다 놨는데 진짜 좋아요. 아이들이 이 인형을 그렇게 좋아할지 몰라서 좀 며칠 전에 더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겨주시면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기사를 썼던 건데 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어요. 먼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한자의 뜻 알고 계시죠? 교자가 네, 가르치고 기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백지에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환경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위에다 뭘 좀 적어줘야 되고 많이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동양 쪽의 교육에 대한 개념이면 서양은 완전히 반대예요.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앞에 이자가 밖으로 끌어내다는 X, EX 바깥 그리고 덕도 역시나 끌어내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모든 아이는 천재 또는 영웅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부모와 어떤 스승이 그 아이의 영재성을 빨리 발견해서 끌어내주냐가 관건이다. 이게 이제 서양의 교육에 대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영어 교육도 전공을 했고 또 심리학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고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무엇을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이 일단은 동양 쪽의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를 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더 공부하고 개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들께 오늘은 조금 더 서양 쪽의 에듀케이션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책을 보시면은 기사에는 그냥 왜 독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인지 여기저기서 왜 독서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는
그 모국어 배우듯이 순서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제가 여기서 만나보면은 다른 학원에서 그 리딩, 독해하고 문법, 어휘 이런 걸 강하게 해서 만난 친구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어학원이나 뭐 조기 유학이나 해서 뭐 리스닝 스피킹을 많이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문법, 한국식 문법이랑 어휘도 좀 하려고 오는 아이가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탄탄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모국어처럼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나중에 구멍도 없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아이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그래서 돌아보시면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엄마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먼저가 돼야 돼요. 리스닝.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하고 탁 터져 나와요. 그럼 스피킹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 위에 그 다음에 스피킹이 쌓였다가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요. 가서 이제 많은 글들을 접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리딩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과 진짜 자기의 것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게 라이팅. 그래서 요 순서대로 아이가 좀 꾸준히 된다면 가장 탄탄하고, 나중에 어떤 유형의 시험을 봐도 결국에는 다 고득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이들 보실 때 얘는 리스닝이 부족하다, 뭐 리딩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어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서 보시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얘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리스닝의 그 양이 지금 탄탄한가? 가장 베이직했던 게 이제 리스닝인데 리스닝의 양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는가? 그 위에 이제 스피킹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순서를 좀 확인해 주시면 그게 제일 탄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뒷장 넘겨주시면 이제 지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반이 있어요. 하나는 초등부에서 가장 높은 반, 최상위. 그리고 이제 중등부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 특목관 레벨의 최상위. 이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최상이에요. 근데 오늘 그 딱 세 분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스탠포드 제일 높은 반. 근데 세 분 다 오늘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GT 플러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GT 플러스에서부터 쫙 어떻게 나가는지 로드맵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 플러스를 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그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는 6학년이고요. 그리고 상위 1%예요. 그러니까 혹시 CNC 하면은 0.1% 영재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게 저희 반이에요. 초등부에선 저희가 거의 최상이기 때문에 0.1% 영재반, 그리고 상위권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그동안 정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진짜 천재로 타고나서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만 이 자리에 온 아이도 있겠지만 가끔, 거의 대부분은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노출도 많이 시켜주시고 힘든데 책도 읽어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니들이 좀 이 반에 있는 것이 그냥 약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다고 좀 느끼시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반을 열 때도 이런 반을 열면 학생이 있겠어 싶을 정도로 높은 레벨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레벨이에요. 지금 학년이 4, 5학년인데 미국 교과서가 6학년이 넘어간다는 거는, 미국의 6학년이 6학년 걸 공부하겠죠, 당연히. 근데 모국어도 아니고 제2 외국어인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을 공부한다는 거는 좀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이 반이 아예 없었어요. 상상 속의 반이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차겠지, 한두 명 오겠지 이랬는데 지금 벌써 저희 반에 지금 7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고,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DNA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1%라는 거 상위.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것도 같이 드렸어요. 이거는 저희 학원 안내 그 브로셔인데 이렇게 넘겨주시면 여기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레벨을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위, 아래 둘 다 초등부예요. 둘 다 초등부고, 거꾸로 보자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좀 해주시면 극상위권이에요. 지금 GT 플러스는 극상위권. 그래서 지금 초등부가 한 1000명? 정확한 수치는,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전체 초등부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 있는 아이들 중에서 거의 초등학교 하나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 학원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GT 반이 전교에서 9명이에요. 9명. 그 9명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나머지 막 몇백 명씩, 몇백 명, 그냥 막 몇백 명이 있는데 거기에 극상위권으로 9명이
있는 게 지금 현재 GT 플러스 반이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단순하게 어느 학원이나 가서 들을 수 있는 최상위 레벨을 듣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작년부터 이 반을 맡게 되고 나서.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여기 이제 한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먼저 처음에 어머니들 교재, 서우 어머니는 아직 교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My Perspectives라는 책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많이 두꺼워요. 다행히 이게 원서 교재라서 가볍기는 하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보면 처음에 애들이 막 헉했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우리가 뭘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냥 딱 국어책이에요. 미국의 학교 국어책.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가고 있는데 모든 영역, 그 4가지 영역이 다 2개씩 가요. 2개씩. 칠판을, 네. 2개씩 가는데, 리딩도 2개, 리스닝 2개, 라이팅 2개, 스피킹 2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딩이기 때문에, 리딩은 2가지인데, 하나는 국어 책을 가지고, 미국 교과서 국어책 가지고 하는 수업, 그리고 하나는 이제 토플 책 가지고 하는 수업.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반에서 하고 있는 스토리북, 원서책. 이렇게. 그런데 그 국어책에서 제가 지향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뭐 많은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언어 수업이다. 우리는 언어 수업이다. 언어 수업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지문 하나 놓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오답률 줄여가면서 끝.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그 국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어 수업이 뭐냐면 옛날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뭐 이렇게 작가의 의도,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문학 파트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온점, 그리고 그 글을 쓴 작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조사도 해오고 학교에서 조별 과제도 해보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 하는 국어 수업을 그대로 저희 반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학생들은 이제 네,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남학생들이 이게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죄송하죠.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 조별 과제를 어제도 내줬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어제도? 네, 그래서 둘이 저기 짝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동아하고 그리고 이제 규현이하고 또 팀이고 이제 곧 저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학교 국어 교과서,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번에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국제 연합 아동 권리에 대한 유엔에서 이제 지정했던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수업이에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여러 명이서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이 사고가 같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고, 그전에는 영어 시를 가지고 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외워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발표하는 수업도 했었고, 앞으로 그 책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수업, 이렇게 2개를 같이 해야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마음이 들면서도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오늘은 어떤 조별 과제 숙제가 나올까, 스트레스가 안 되게 많은 선물로 보상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필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고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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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지금 GT 플러스에서 지금 이쪽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GT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국어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토플에서는 제가 토플은 결코 토플을 위한 수업도 아니고 토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독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정독, 다독, 속독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정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제가 어떻게 아이들 책을 읽는지,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문제에서 답은 이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아카데믹하게 들어갈 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골랐는데, 국내 도서 리딩 교재 중에서는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 잘 없어요, 출판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플 교재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은 최대한 얇은 건데 그 안에 4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코렉팅 해주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국어 책 하나, 그리고 토플, 정독을 위한 토플 책, 그리고 다독을 위한 스토리북, 이렇게 3가지로 가장 메인으로 그 GT 플러스 반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런 거는 다 그 아까 말씀드린 토플 교재에서 다 가져오고 있고, 아직은 레벨은 높지만 아이들이 학년이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영어에 막 지치고 싫어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끝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바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또 중학생 되면 수학과학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또 입시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초등학교 때 최대한 많이 오감을 좀 발달해서 노출은 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재밌게 또 좋은 추억 쌓아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은 양은 적은 듯 하나, 책의 그 두께는 얇은 듯 하나, 거기에 따라오는 그 핸드아웃, 페이퍼워크가 좀 많아요, 저희 반이. 어머니들 사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페이퍼워크들을 같이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 제가 문법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요. 지금 이 정도 레벨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라이팅을 보고 있으면 거의 가장 중요한 12챕터가 아이들 라이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용어를 모를 뿐이고 그 한국 스타일의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거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제, 12가지 시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라이팅할 때 막 써내려가요, 애들이. 그거 보면 이제 놀래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할까? 결국에는 이제 책에서 많이 노출돼서 봤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문법은 제가 지금 올 한 해는 어떤 레벨이든 간에, 어떤 학년이든 간에 큰 숲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부러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숲을 보여주는데, 혹시 저의 문법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신 어머니 계시나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이하게 뭔가 이렇게 뭐 문장을 구성하는 무슨 뭐 4가지 뭐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항상 집을 그리는 거. 혹시 우리 아들 어머니들은 잘 모르세요? 네. 제가 이게 딸 어머니들 집에서 막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제 보시면은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머니들도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해야 아이들도 이해를 한다는 거니까. 그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이제 멤버가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겠죠. 근데 어떤 집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아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아들이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가족 구성원의 종류가 5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고 시작을 하죠. 아직 안 어려우시죠? 괜찮으시죠? 그럼 그 중에 우리 가족은 이 4사람 중에 한 명이, 이 4사람 중에 될 건데, 하지만 우리 집에는 딱 요 가족 멤버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도 올 수 있고, 친척도 놀러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 외의 사람들은 이제 부가적인 성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러 오는 손님들이 3종류가 있어요. 솔로인 친구가 있고, 커플인 친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아빠는 주어, S. 혹시 그 이유까지 설명하던가요, 선유? 혹시? 안 했어요? 제가 S는 아빠예요. 왜냐면 딴딴 돈을 벌어오거든요, 달러. 그럼 애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콕 박혀갖고 모든 문법의 이야기가 그걸로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의 이제 수업 연구입니다. 그래서 V는 엄마예요. 왜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엄마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V, 빅토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O예요, O. 목적어 O. 왜냐면 아들들은 엄마가 뭘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숙제 다 했니? 배고파? 소리를 내기 때문에 O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C는 귀여워서 큐트해서 딸이라고 하면 이제 막 남자애들 난리 나죠. 크레이지다, 그거는. C는.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놀러 오는 손님들은 솔로 친구는 몸이 하나잖아요. 부사예요. 부사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놀러 온 친구예요. 커플은 2명이겠죠? 그럼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합쳐서 놀러 온 친구를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이니까 아빠, 엄마 다 있을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하나의 문장이 그 집에 우락 놀러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막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문법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문법은 결국엔 정말 우리 그 인생사와 가족과 비슷해요. 집에서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엄마잖아요. 애들이 우리 아빠도 힘세고 돈도 많이 벌고 오면 너 학원 누가 정했어? 아, 엄마요. 엄마 때문에 시인시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문법도 이 5개의 그 형식 중에서 각각의 1형식의 동사, 2형식의 동사만 제대로 파악해서 공부하면 문법 공부 거의 다 끝나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한번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형식 엄마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모디파이어, 수식어가 집에 많이 있어요. 이런 식이고,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이 이제 막 난리를 쳤던 수업 중에 하나가 2형식 그 문장이 있어요. 2형식은 거기에 엄마는 딸이 하나 있는 엄마가 2형식이거든요. 근데 딸 엄마들은 제가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들 재밌게 해주려고 딸 어머니들은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뭐 하면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신다. 근데 우리 아들 어머니들은 2종류신데 문자가 없거나 아니면 처음에 항상 쏘리로 시작한다. 선생님 점점점 우리 아이가 또 뭘 다 까먹었네요. 점점점. 그래서 잘하자 아들들 엄마한테. 그래서 그 딸 어머니들하고 아들 어머니들이 좀 달라요. 이렇게 좀 문자만 봐도. 근데 딸 어머니들은 이게 애들한테 그래요. 이게 약간 센서블하다. 센스.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이모티콘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센스를 적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센스. 그래서 오감각 동사가 2형식 문장의 오감각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간 이렇게 걸리하고 이렇게 여자한 엄마들은 쇼핑을 좋아한다. 그럼 쇼핑의 최고의 나라는 어딜까? 프랑스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가방이랑 코트를 산다. 지금 말씀드린 프랑스, 가방, 코트 첫 번째 이니셜들에 따라서 동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동사들만 외워도 2형식 동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5개 더하기 9개면 14개거든요. 동사가 그 14개 중에 하나면 100% 2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4개 외워야 되고 뭐하고 뒤에는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 명사가 오고 어떻게 애기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저는 못 가르치겠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외우라고 하기도 뭐하고 시험 보기도 뭐하고 당장 학교 시험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외우겠지만 얘네들은 그것도 아니고 하지만 문법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모든 챕터마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문법은 1년은 저의 계획은 큰 그림 그리기. 이거는 스탠포드든 GT 플러스든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가 윤석, 오윤석 혹시 에밀리 여기 같은 팀 네 아이들 이거 어머니 혹시 누구? 루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네. 네. 지금 드디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다렸던 스탠포드 어머니가 오셨어요. 대표세요, 대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우리 GT 플러스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그렇게 되게 제가 만들 목표예요. 왜냐면 GT 플러스도 다 같이 내년에 6학년이 됐을 때 특목권에 다 높은 레벨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 흩어지거든요. 저희 목표는 모두가 다 스탠포드 갈 수 있게. 네. 그리고 우리 루시는 계속 올라가야겠죠, 우리. 네. 그래서 여기 지금 GT 플러스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문법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 시험이 굉장히 저희 반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유사 과학이기는 하나 어린이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저는 혈액형은 O형이고요.
그리고 MBTI는 ENFP. 네, 그 어린 10대 초등학생들한테는 ENFP가 좀 많이 있대요. 한 10, 20%? 그죠? 저 어머니 자녀들 그 MBTI 다 알아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규현이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죠? 규현이 빼곤 다 알아요. 루시 ENFP 맞죠, 어머니? 네. 써니 ENFP 다 알고 있어요. 네. 이 서화 나중에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루한 거 못 참고 성인이 될수록 ENFP는 사라진대요. 다 바뀌는데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으로는 순수하고 그리고 나쁜 점으로는 좀 이렇게 못된 사람들한테 잘 당해요. 제가 전 뒤통수도 잘 맞고 하지만 이제 순수 학문에 있어서는 제 성격이 분명 강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이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은 패턴으로 보면은 지루하니까 그래서 또 단어 시험도 사실 어머니들께 오늘 꼭 해명을 할게요. 저는 이제 하루 화요일하고 목요일 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그 숙제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숙제량과 단어량이 이제 좀 바뀌는데 아이들한테 가끔 게임으로 단어 시험 5개 동그라미 그려놓고 다 같이 뭔가를 잘했을 때 그걸 지워가는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 2개 볼 건데 괜히 게임 해갖고 3개 지워서 애들이 우와 이거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페이퍼워크도 뭐 5개에서 줄여가는 것도 있고 단어 시험도 줄여가고 그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항상 저는 답정너 이미 다 2개 할 거 정해져 있고 3개 할 거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아니 왜 단어를 버려?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이 다양하게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 아까 GT 플러스 반에서 그 국어책의 액티비티. 국어책에서 액티비티.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그 미국의 만화, 그 신문에 실리는 그 만화 중에서 인터넷에 찾아서 또 다른 걸 한번 그려보고 결론을 한번 내보라는 거를 해봤어요. 어머니들은 보시면 이거 우리 애 건데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골고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항상 저는 모든 교재가 책만 가르치지는 않아요. 책은 하나의 저한테 서브 머티리얼이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을 좀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다음 것도 요 그림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책에 있는 질문들을 조금 더 크게 더 많이 적어보라고 또 이제 칸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많이 써요. 근데 라이팅인데 저의 모든 라이팅 숙제의 가장 핵심은 라이팅 as thinking. 생각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라이팅들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절대 쓸 수 없는 숙제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 여기 계신 어머니 한 자녀분의 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법 수업, 오늘 문법 수업 어땠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정말 고맙게 고민을 적었어요. 자기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재밌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에세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뭐 코렉션도 코렉션이고 아이의 뭐 라이팅 실력도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밑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그 교환일기장처럼 계속 1대1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문자를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길래 아예 글로 이렇게 숙제로 바꿔버렸어요. 그 뒷장도 여기 계신 어머니 네 한 아이도 또 이제 저한테 되게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또 심지어 전 선생님까지 얘기를 하면서 해줘서 또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독후감을 쓰고 있는데 독후감은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옥스포드 북엄스에서 나온 시리즈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가지. 하나는 이 양이 적어요. 한 50, 60페이지밖에 안 돼서 일주일에 한 권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들께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야겠지만 이게 원래는 제가 방학 특강 때만 했던 거거든요. 원서 읽기가. 근데 많이 좋아라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금액적인 면도 제가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3월 되기 전에 어머니들께 여쭤보고 이게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은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한 2달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CNC 도서관을 또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근데 도서관은 그 책을 읽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대여섯 문제 퀴즈 푸는 게 다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아날로그
있고, 저는 아날로그 그 학습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몸이 좀 이렇게 느껴야 되더라고요. 써야 되고 찾아보고 만져보고 해야 더 오래 가니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쭤볼 때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라이팅은 쓰고 다시 쓰기. 제가 첨삭하고 다시 쓰기. 이건 모든 건 기본으로. 그 뒤에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GT 플러스 반에서 했던 수업인데요. 어제 국제연합 아동 권리 선언에 대해서 이건 원래 책에는 영어로 써 있고 이건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한글 해석본을 줬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2명 또는 3명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 수업을 하면 동영상 이쁘게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바쁘신데 죄송해요. 루시 어저께 동영상 못 찍은 거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장은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시험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요거는 이게 퀴즈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퀴즈는 달라요. 쉽게 말하자면 테스트는 선생님이 사전에 알려줘요. 어떤 범위에서 나올 거고 언제 볼 건지 얘기를 해주는 게 테스트라면 퀴즈는 말을 안 해줘요. 갑자기 말 그대로 팝 퀴즈 해서 갑자기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 안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말은 해줬지만 이런 형식으로 나올지 아이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문법책에 그 사지선다로 이게 고르는 객관식 문제에 있었던 문장들을 일로 뽑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형식도 아이들이 예상할 수 없고, 그래서 진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반. 이제 스탠포드 반은 이제 어머니들 나중에 내년에는 이제 하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하게 가기는 하나 이제 그 학교 국어 수업을 하기엔 좀 바빠요. 6학년들은. 그래가지고 국어책은 빼는 대신에 그 스마트 토플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더 깊이 있게 활용을 해요.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이 여기 라이팅에 빨간색으로 패라프레이징 보이시죠? 이게 정말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저희 반 수업에 한 단어로 얘기해라 하면은 저는 패라프레이징. 패라프레이징이 뭔지 제가 잠시 뒤에 어머니들께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는 리딩, 모든 언어 수업 중에서도 그리고 리딩에서 가장 어려운 높은 단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GT 플러스에도 시켜봤는데 초반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해왔는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여름방학 좀 지나서 해야겠다라고 다시 이제 좀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more reading이라고 적혀있는 요 숙제가 바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예요, 애들이. 스탠포드 친구들이 이 more reading, 이 패러프레이징을 한 건데 제가 요거는 한번 어머니들하고 함께 해보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 이쁘게 그린 루시 친구예요. 어머니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네 반도 아까처럼 에세이를 쓰기는 써요. 하지만 분량이 훨씬 많죠. 아까는 짧았는데 10문장이었는데 이거는 20문장 이상을 적어야 해요. 그리고 목적은 같습니다. 저하고 계속 서로 대화하고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읽어내고 그 다음 걸 맞추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요. 지금 GT 플러스도 이제 곧 시작을 할 시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본문 빈칸 채우기. 쉬워 보이시죠? 이 일반 학원이랑 달라요. 다른 학원 위에 워드 박스가 있어요. 10개 단어 주고 거기서 골라서 쓰라고 하는데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 시간에 아주 깊이 있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해했다면 써야만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미니 테스트 1 더 오존 레이어 보이시죠? 어머니들 이제부터 펜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the ozone layer 하면은 오존층이죠. 오존층. 네, 원래는 이제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사실은 제가 어머니들하고 영어로 이제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영상이 워낙 준비가 된 게 많아가지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해요. 네, 어머니 그리고 제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는 어머니들께는 우리 아이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 저랑 2달 공부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반은 캔디가 제일 좋아요. 캔디 파워, 캔디 파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층. 오존층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오존층. 오존층 어디에 있는 거죠?
어떤 어머니께서 먼저 우리 아이의 이름을 걸고 오존층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사람 몸속에 있을까요? 오존층. 틀려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예요. 틀려도 되는데 애들은 오존은 어디 있을까? 말도 안 끝났는데 동시에 모두가 대답을 해요. 네, 그건 참 네, 좋습니다. 어머니들도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땅에 있을까요? 빨리 우리 에밀리 어머니 지금 막 말을 할까 말까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늘에 있고 오존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 좋은 거. 그러니까 되게 오존층에 대해서 오해가 많더라고요. O3가 나쁜 건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오존층 하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는 오존층에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타이틀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한 문장에는 핵심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키워드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한 번 읽을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똑같은 문장을 읽을 때는 핵심 단어를 찾아주세요. 준비되셨죠? 하겠습니다. The oxygen humans breathe is a gas that consists of two oxygen atoms.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핵심 단어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찾아주세요. The oxygen humans breathe is a gas that consists of two oxygen atoms. 자, 여기서 이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쫙 쥐어 짠다면 어떤 단어가 남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번엔 예쁜 별사탕이 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스. 감사합니다. 가스 나서요. 가스. 가스. 혹시 한 개 더 찾아본다면 뭐가 또 중요한 단어일까요? 뭘까요? two atoms. two. 숫자 2. 그렇습니다. 이거 일단 루시 좀 되게 좋아해요, 어머니.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으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찾긴 찾았어요. 하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게 영어로 말하면 애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어떻게 알죠? 해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여기서 애들이 너 옥시즌이 뭔지 알아? 네, 숨 쉴 때 O2, 뭐 O3 나오는 거. 그럼 아톰을 아는 애들은 잘 없어요. 제가 아톰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네,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농담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아톰은 원소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톰, 원소, 거기까지도 단어 시험 봐서 알아요. 하지만 그 원소가 뭔지를 몰라요. 그때 이제 드디어 저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스탠포드 반 수업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What is the smallest particle which has its features still?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낸 거. 그게 무엇일까? 그럼 애들은 당연히 아톰 그래요. 제가 지금 아톰을 물어봤으니까. 아니에요. 분자, molecule이에요. 분자. 분자는 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게 만약에 소금이었다면 여전히 짜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분자면 이걸 더 잘라서 더 이상 이것의 짠맛의 특징이 없어지고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위. 그게 바로 원자예요, 원자. 그게 atom. 이렇게 하나 설명해주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만 이제 슬슬슬 하다가 나중에는 스피드가 확 올라가요. 왜냐면 아이들은 마음이 열리고 한번 뇌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가게 되면은 몰입도가 어른들보다 훨씬 빨라지거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한 문단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주세요. Ozone, in contrast, is a form of oxygen with the three atoms of that element. 이해되셨죠? 이제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Ozone, in contrast, is a form of oxygen with three atoms of that element. 혹시
찾아주시겠습니까? 키워드. 이거를 착 짜부시켰을 때 손바닥에 남을 한두 단어. 무엇일까요? 네. three 맞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과학 관련된 본문은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라는 거고요.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나중에 저희가 같이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This special type of oxygen is made in the Earth's atmosphere. 자, 이번엔 키워드. This special type of oxygen is made in the Earth's atmosphere. 네.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어머니의 그 생각, atmosphere입니다. 대기권. 그다음에 it forms when ultraviolet radiation from the sun hits normal oxygen. 네. 다시 한번. It forms when ultraviolet radiation from the sun hits normal oxygen.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뭔가 히트한대요. 뭔가를 때린대요. 그럼 맞은 게 중요할까요? 때린 게 중요할까요? 누가 때린 게 중요할까요? 누가 맞은 게 중요할까요? 때린 놈이 나쁜 놈일까요? 맞은 놈이 나쁜 놈일까요? 때린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릿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또 아이들한테 그럼 울트라바이올릿이 뭐야? UV 어디서 봤어? 엄마 선크림에서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늘 칠판을 못 준비한 게 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좀 급하게 한번 간략히 아이들한테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아이들한테 무지개 빨 중호초파남보 퍼플까지 레드에서 퍼플까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죠. 두꺼비 생겼네요. 볼 수 있죠. 그래서 볼 시 한자 가능할 가 그리고 빛 뭘까요? 빛 광 그래서 가시광선 볼 수 있는 색깔의 범위를 가시광선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 볼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면 이쪽은 여기가 레드였어. 이쪽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될까? 엄청 빨개지겠지. 이쪽은 보라색인데 엄청 보라색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을 한자로 하면 빨간색을 한자로 하면 적. 보라색 한자로 하면 자주색.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뭐 오존층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토픽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을 아이들이 그냥 다른 데서 영어로 그냥 쓱쓱 지나갔던 지식들을 그러니까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배경 지식.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래서 뭐 대신 또 이제 웃긴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겠죠. 초등부한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키워드를 찾으셨죠. 그러면 그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합쳐보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동그라미 치셨던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조건은 짧게 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 하다 보면은 이 한 문단보다 더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탈락. 최대한 짧게. 이건 훈련이 돼야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어머니들께서 가스, 2, 그리고 3, atmosphere, UV 여기까지만 했어요. 요것만 해도 한 문장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장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약문이라고 합니다. summary. 그게 summary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summary라고 하면은 대충 그냥 뭐 한 글 읽고 뭐 동화 같은 거 있으면
뭐 신데렐라가 뭐 부유하게 살았다가 뭐 계모가 와서 힘들어겠다 결국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각 문장의 핵심 단어들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라이팅을 이제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거나 확인을 할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인 거 당연히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핵심 단어를 알고 있는지, 즉 그런 거 있잖아요. 포인트를 캐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처음부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별로 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한 문장에 한 단어, 나중에는 좀 훈련되면 두 문장에 한 단어, 세 문장에 한 단어,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럼 한 문장이 나왔죠. 한 문단에 따른 한 문장이 나왔으면 이제는 패러프레이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쳤던 그 키워드를 동의어나 반의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스였죠. 그럼 가스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가스, 기체, 가스, 에어. 어머니 정답입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어머니들? 죄송한데 그 가스 옆에다가 에어라고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요약문에다가 가스가 있던 자리에 에어로 바꿔주면 그게 뭐냐면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인터넷에 찾으시면은 패러프레이즈 하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뭐냐면 나만의 언어로 다시 바꿔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보기. 이게 정의예요. 그 말에. 그러니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찾고 요약문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러프레이징은 그 리딩의 최고 탑 클래스 애들만 할 수 있는 거다. 패러프레이징은. 근데 나중에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은 하나하나 찾을 필요 없이 글을 쭉 깊이 있게 읽고 나면은 바로 나와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얘들아, 오늘은 뭐에 대해 공부해 볼 거야? 오존이 뭘까?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기. 그걸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리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언어 영역에서는 그 친구는 최고를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돌아와 보시면 한 페이지 전으로 돌아보시면 이게 바로 스탠포드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게 바로 Snakes are predators and they hunt small animal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친구가 이미 키워드를 찾았고 문장을 만들었고 동그라미 친 단어를 자기 언어로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충만 생각해 보셔도 이 숙제 한 장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시겠죠. 처음에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GT 플러스는 짧은 그 패시지를 조금씩 지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탠포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숙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뒷장을 봐주시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또 많은 선생님들마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저희 반은 이제 100% 영어 수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채기도 애취 안 해요, 어머니. 전 애추! 이렇게 물건 떨어뜨리면 웁스! 정말 힘들어요. 저 이렇게 한국말이 유창한 한국 사람인데 이제 못하는 척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애들이 당연히 영어를 하니까. 우리 에이든도 어머니 얼마나 이제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항상 이제 질문하려고 손을 들면 본인이 안 들고 이제 에이든의 이 전용 인형이 있어요. 그 또북이라고. 또북이가 딱 손을 들어요, 걔가. 그럼 제가 또북이 말해. 그럼 이제 어제도 얼마나 영어를 처음에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모두가 영어를 하는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저희 반에서 하는 라이팅 페이지예요. GT 플러스도 이 페이지가 있고 스탠포드도 이 페이지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스피킹 라이팅을 어떻게 가르치냐? 라이팅은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역은 두 가지. 하나는 자유영작, 에세이. 저랑 교환일기 쓰듯이 계속 쭉쭉 쓰는 거. 제가 큰 터치 안 하고. 두 번째, 형식을 갖춘 라이팅. 형식을 갖춘 스피킹. 이렇게 두 개가 가요. 그래서 이 형식을 갖춘 게 이건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는 여기 리딩, 이게 어떤 한 생각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닝을 CD를 듣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노트테이킹을 하는데 얘하고 항상 정반대 의견이 나와요. 둘이 싸워요. 얘는 항상 시니컬해요. 걔는 틀렸어! 막 이렇게 막 말투도 나쁘고 그래서 막 반격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 두 개의 전혀 다른 생각을 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잘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처음에 시작한 아이가 동의한다 하면 우르르 따라와요. 그 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포맷 자체가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양쪽을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무엇이 더 말이 되는 것 같니? 하고 대신에 이걸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약해보고 요거를 요약해보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고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포트를 해서 자기의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팅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그걸 안 했군요. 다른 건 또 이제 항상 뭐든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 두 가지. 아이들도 집에서도 그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비평적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엄마 난 이게 싫어. 좋다면 어떨까? 엄마 난 이게 좋아. 싫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계속 나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반대쪽의 가능성도 계속 같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학습법이어서 집에서도 무조건 네가 맞아 또는 무조건 네가 틀려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열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이건 이제 스탠포드 아이들만 하는 건데요. 이건 중학교 2학년 실제 학교 시험. 그러니까 저희 반이 막 어학원처럼 되게 언어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뭐 중등 내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같이 넣어봤는데 제가 사실 CNC에서 되게 독특한 강사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맨 밑에 파닉스 반을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 파닉스 반부터 해서 여기 특목권 스탠포드까지 다 11년 동안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고 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중3까지 다 가르쳤고 2년 전까지는 중2 내신만 하다가 작년에 이제 6학년 1년 하고 이제 여기로 이제 최상위 레벨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장점은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든 큰 애들이든 학년이든 뭐 레벨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좀 내신을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중학교까지 쭉 올라가도 걱정 마시고 맡겨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재 완료 나오면 어머니들 현재 완료 기억나세요? have pp have pp 과거 더하기 현재.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봤을 때는 그 have pp가 해석을 할 때 네 가지 경험 완료, 뭐 계속 또는 뭐 이렇게 결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푸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현실상. 그래서 6학년들만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넣어드렸고 요거는 모든 시험은 커트라인 오늘의 영어 커트라인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네, 콩글리시예요. 네, 패싱 스코어가 저희 반은 모든 시험이 80% 이상, 80점이 넘어야 돼요. 80점 이하는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셔틀버스 탄 애들도 있고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번씩을 틀린 단어 써오는 걸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항상 반드시 사후 관리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혹시 그 어머니들 그 12시에 식사 약속 있으신 분?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명회를 나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신신당부. 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말하는 거고,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말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들 중에는 뭐 막 시간이 12시 넘어가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12시 약속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 제발 시간 한 번씩 체크해라,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또 그 말하는 거를 이제 워낙에 좋아하고 이제 어렸을 때 언어 영재 소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애들 만나서 수업하고 집에 가서 또 하루 종일 새벽 3시까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또 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시집 갈 때 남편 사위 손을 딱 붙잡고 얘기하셨어요.
고생해. 앞으로 새벽 3시 전에 자는 일은 없을 거야. 11시에 퇴근하고 앉아서 어머니 앞에서 식사 차려주시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1교시에 동화는 어땠고 오늘 윤선 어땠고 윤선이 어땠고 선이 어땠고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머니 졸고 계세요. 이렇게. 엄마 일어나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조금 먼저 일이 있으신 분은 네 하셔도 괜찮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왜냐면 제가 이 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한번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면 여기만 해도 제가 1시간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워낙에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또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는 하나하나는 다 논문, 그리고 언어 교육 학습법에 대한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것들인데, 뭐, 처음에 이제 간략히 인덕티브가 있고 디덕티브 티칭이 있어요. 근데 디덕티브는 아주 쉽게 말하면 옛날 학습법, 주입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리에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인덕티브는 이제 아이들 머리에서 끌어내는 거. 그래서 쉽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인풋 아웃풋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귀납적 연역법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도 해요. 근데 당연히 가장 요즘에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건 인덕티브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의 가장 큰 두 가지. 제가 항상 명심하고 있는 거. 가이드, 그리고 피드백. 선생님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옳은 길을 보여줘서 가이드하면 되고, 아이가 혹시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충분히 피드백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정도만,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심이냐, 학습자 중심이냐. 당연히 학습자 중심이겠죠. 학습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선생님 한 사람이 그게 왕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 학습법만이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 그리고 공부해왔던 그 과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수업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반드시 1대1로 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아이의 구멍을 찾아내고 채워주고 이 아이의 힘든 점은 없는지 다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토탈 피지컬 레스폰스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학습법. 어린이집에서는 같이 떼굴떼굴 부모님하고 구르고 학교에서도 몸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저희 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인형도 갖다 놓고 그 책상 구조도 바꿔놓은 이유가 인형 하나가요. 애들을 움직이게 해요. 책상에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인형 있으면 글로 가요. 그 집으로.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순간 뇌는 조금 더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워낙 이런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교실 나중에 바로 밑에 층이에요. 가시길 한번 봐주시면 어떤 걸 하나 이유 없이 갖다 놓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식물도 배치도 여기다가 이걸 놓은 이유, 다 이 모든 거. 그리고 저희 반은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보지 말라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하려고. 아직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한테 왜 시계가 없는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오감을 사용한 학습법. 그리고 이거는 과제 중심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과제를 많이 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뭐 미국은 뭐 페이퍼워크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도. 동서양이 서로 좋은 점을 이제 접목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저도.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 이건 뭐냐면 저학년한테 굉장히 좋은데 어린 나이한테 뭐 스피킹 할 때나 라이팅 할 때 너무 많은 코렉션을 해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에 막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달이 넘고 지금 2달이 넘었는데 한 달째까지는 그 누구의 스피킹도 라이팅도 제가 이렇게 막 크게 첨삭을 안 했어요. 막 스피킹 할 때 막 I didn't did it, I didn't did it 그래요. I didn't do it이거든요. 근데 I didn't, you didn't did it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냐면 관계가 먼저니까. 친해지고 마음 열고 누가 지적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시간은 최소 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요즘에 장난처럼 웃기게 얘기를 해요. 웃기게. 근데 아이들 영어 하는 거 보면 사실 저는 이 친구가 과거에 캐나다 선생을 만났었구나. 뭐 호주 선생을 만난 적이 있구나. 이게 다 그 액센트에 들리니까. 그리고 그 표현도 분명 아기 때였으니까 그대로 흡수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그런 식의 말을 쓴 선생을 만났겠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그중에 한 학생이 굉장히
포멀한 아주 예의 바르고 굉장히 고급 귀족 되게 하이 클래스의 영어를 배운 학생이 있어요. 저희 반에. 여기 어머니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excuse me, I'm sorry, but 하고 항상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밌게. 아, 정말 최고다. 너무 멋있다. 너무 supposed to do, supposed to do. 저희 반 친구들이 supposed to do를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pposed to do는 되게 이렇게 격식을 갖춘 말이거든요. 거의 뭐 going to를 많이 쓰죠. I'm gonna go, I'm gonna do 이렇게 쓰지 supposed to do that 이걸 친구끼리는 안 쓰거든요. 보니까 그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 말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쯤에서는 한번 얘기해줘야겠다. 이게 바로 제가 여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거를 한 달 기다렸다가 이제는 좀 웃기게 코렉팅 해주고 그 다음번에는 이거를 라이팅으로 접목을 시킬 것이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이 영어 선생님은 단순히 영어라고 하는 그 지식이나 정보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게 사람 대 사람의 인터랙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더 좋은 학습법. 마치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이 계속 전문 매거진을 보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 새로운 좋은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또 하나 이거와 관련된 게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이걸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살짝 말했어요. 쿠키 영상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테스트를 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학교 시험. 또는 뭐 저학년 때는 뭐 토플 시험, 공인인증 시험. 근데 결코 그 한 유형 또는 한두 개의 유형만 가지고 아이들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서양의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어머니들께 내 아이가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4가지예요. 반드시 이 4가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학원에서 뭐 레벨 이 정도 레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지금 CNC에서 GT 플러스래. 우리 애는 뭐 아발론에서 뭐래.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레벨이 어떤 의미인지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 몇 학년인지 몇 학년 몇 학기인지 그리고 이 CNC 학원이 GT 플러스면 저쪽 학원에서는 어떤 레벨하고 비슷하게 다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프로블럼스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제가 만드는 뭐 퀴즈, 그러니까 이런 퀴즈나 뭐 데일리 단어 테스트, 문장 영작 시험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는 이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좀 달라요. 이거는 선생님 한 사람이 프로블럼스는 선생님 한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그레스는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뭐 학교나 학원 전체에서 보는 그런 뭐 월말 평가 뭐 이런 시험들. 그리고 이 proficiency가 이게 이제 그 공인인증 시험, 토플, SAT, CSAT, 뭐 IELTS 뭐 이런 기관 시험들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만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그 공인인증 시험에 강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학원에서 토플 시험 높은데 학교 내신이 안 나온 애들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 잘하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AI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해도 2가지 영역은 사람의 손을 꼭 타야 된다고 해요. 그게 교육과 예술. 어쩔 수 없는. 그러면 뭐 이렇게 예술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이 악보에 있는 거 하나 틀림없이 할 거면 그냥 컴퓨터로 그 뭐 NWC인가 그거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곡을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이 받는 감동이 바뀌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육자가 내 아이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위험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좋은 책 읽고 계속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 기운이 아이들에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저의 사생활 관리도 그리고 지적인 부분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좋은 학습법 나온 것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갈게요. 이제 그럼 요 위에 거는 토플 주니어
예문이고 밑에는 그 ITP라고 해서 그 스탠포드 친구들이 보는 거 이렇게 두 개씩을 해놨어요. 리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토플 주니어 7번, 이 파란 색깔 7번을 보시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announcement? 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 근데 밑에 내려가서 14번을 보시면 이게요. 리스닝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주니어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정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ITP가 확실히 스탠포드만은. 그리고 요 약간 핑크 색깔로 나와 있는 거는 LF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LFM? 그러니까 이제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거 혹시 좀 필기 가능하실까요?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중요한 시험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토플 하면은 그 T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Test of English. 그 다음에 as a foreign language예요.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해서 토플 시험인 거예요. 이 토플 시험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그 본관 일반관 친구들이 보는 토플 프라이머리 혹시 동생 있으실까봐 토플 프라이머리는 230점 만점에 이제 처음 초등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위에가 이제 토플 주니어 이 국제관 친구들까지 5학년까지 보는 시험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그 시험은 900점 만점이고요. GT 플러스는 800 이상은 좀 나온다고 들었어요. 800 이상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IBT 토플은 많이 들어보셨죠? IBT는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I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는 모든 시험을 IBT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IBT 국어 시험도 있고 IBT 일본어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근데 IBT 인터넷으로 보는 토플 시험. 그래서 성인들이 보는 거. 120점 만점. 그리고 지금 GT 플러스 정도면 한 70점, 8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IBT 시험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4가지 영역을 보는데 리스닝, 리딩,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스피킹, 라이팅은 헤드셋을 끼고 타자를 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학원 여건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준은 IBT랑 비슷한데 혹시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 시험, 토플 시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ITP라고 하는 기관 토플이었어요. ITP, Institutional 해갖고 기관에서 보는 거. 그래서 주로 회사에서 승진할 때 제출하는 용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보는데 대학교 우리나라 8개 주요 대학에서 그 원어민 교수님들이 이렇게 회화 수업 하실 때 반배치고사로 많이 쓰신대요. 그 중에 한 학교가 고려대. 근데 고려대 학교 평균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500점. 이 시험 만점은 677점. 근데 고려대 학생들이 500점. 놀라우시죠? 이 시험을 지금 GT 플러스하고 스탠포드가 봐도 500이 넘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 이거 보시면 고대학생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면 처음에 그 IBT 시험을 찾은 사람이 저예요. CNC에.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계약안까지 본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절대 공짜 아니고 진짜 정시인데 학원에서 이제 다 미리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CNC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고 3개월마다 보고 있고요, 이 시험을. 근데 이 ITP는 677점 만점. 그래서 제가 GT 플러스 아이들을 위해서 토플 주니어도 그 레벨별로 점수를 좀 적을까 하다가 앞으로 갈 곳은 우리 GT 플러스는 없잖아요, 위에가.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그 다음 거로 이 ITP 기준으로 만들어 봤어요. ITP 기준으로. 혹시 제가 페이지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페이지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6학년부터는 이런 레벨로 있어요. 듀크부터 시작해서 0.5% 영재반까지. 그런데 분포도가 굉장히 막 100점 정도가 나요. 한 반에 380점부터 480점까지 100점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약간 컨디션도 좀 중요하고 또 이 아이가 CNC 입학 시험은 잘 봤는데 아직 공인인증 시험에는 이게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됐지만 평균 점수는 중요해요. 평균 점수.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듀크에서 콜롬비아로 레벨업을 하고 싶다면 듀크 아이가
콜롬비아 470, 480점대가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스탠포드가 평균 점수가 560에서 570인데 만약에 570이 나온다? 570, 다음 하버드 거 한 590에서 600 나온다? 그러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특한 게 뭐냐면 원래 IBT라고 하는 컴퓨터로 보는 시험 스피킹 라이팅을 이제 지필고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킹하고 라이팅 시험을 합쳐놓은 게 주니어에서는 LFM, ITP에서는 이제 섹션 2가 돼요.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선생님들마저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LFM은 문법이다라고 자꾸 가르치세요. 아니에요. 문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토플 주니어에서 LFM은 문법이 아니라 스피킹 라이팅. 그리고 ITP 이제 나중에 볼 시험은 섹션 2가 문법 수업이 절대 문법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현재 완료 보였던 것처럼 달달달 외워서 4가지 용법 중에 어떤 거냐 고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섹션 2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어머니들이 문법으로 알고 있는 그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8번을 볼까요? 8번을 보시면은 The muscles in a frog's legs. 빈칸 to jump many times its own body height.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구조를 물어보는 스피킹 문제예요. 스피킹 문제. 여기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렇게 해갖고 그 구조를 보면 돼요. 구조를. 문법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거의 비슷비슷한 have pp 놓고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구조를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스피킹 문제예요. SVOC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e muscles가 S, 주어 아빠, 그리고 in하고 a frog's legs, in 전치사, a frog's legs, 전치사 플러스 명사, 커플 친구네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빠 나왔으니까 엄마 나와야겠죠. 그래서 동사가 필요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께 정말 독특한 토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 B, C, D 중에서 동사가 아닌 게 어떤 것일까요? 동사 아니게 생긴 거. inable이 동사죠. 근데 동사 아닌 건 당연히 B, ing 붙었죠. 뭔가 이상하게 붙었으니까 동사 아니에요. D, 앞에 it가 또 있어요. 아빠가 둘이에요. 주어가 둘이고 남편이 둘이에요. 좋지 않죠, 어머니? 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통 시험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정답이 있으면 그거를 고르면 점수가 붙고 나머지 고르면 아니잖아요. 얘는 이상한 답을 고를수록 페널티가 있어요. 놀라셨죠? 저도 이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200여 개 전 세계 나라 중에 120 몇 개가 이거를 공인중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B하고 D를 고르면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리고 정답에 가까운 거. 예를 들어서 정답은 A거든요. 여기서 A인데 C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둘 다 동사고. 그래서 C를 고르면 여기선 페널티가 없거나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토플을 제가 알아봤더니 60%는 그 영어 관련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고 있고 나머지 40%가 아동 행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만든대요. 뭐냐면 어떤 걸 찍을지를 아는 거죠. 어떤 함정에 빠질지도 알고 계속 함정을 넣어놓고 뭘 찍을지를 알고 비슷한 거 2개, 3개씩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컴퓨터로 확인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채점하면 알겠지만 컴퓨터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채점 방식이 없으면 변별력이 없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결코 그렇게. 또 하나는 이게 이 8번이 기본이 3점인데 8번이 3점이 될 수도 있고요. 10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써니가 8번을 맞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럼 써니는 이 문제에서 10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상대평가예요. 오답률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 더 가져가고. 또 하나는 그 OMR 카드 마킹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때 실수로 한 문제에 마킹을 2개를 한다거나 마킹을 하나를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페널티 10점. 이거 역시 뭐냐면 시험에 대해 집중을 했는지, 바른 자세로 시험에 응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신력도 있고 그리고 이 분포도가 이렇게
막 430, 440, 450 막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서 500이 훅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건 저희 학원에서 인정을 해요. 아, 얘는 좀 영재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분포도는 거의 아이들끼리 이제 좀 차이가 안 나는데 확 넘어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바른 자세로 잘 집중해서 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많이 인정을 해요. 그게 어디부터냐면 여기 보시면 450, 460, 470, 80, 90 이렇게 해서 쭈루루루 10점씩 가죠. 그러다 갑자기 훅 뛰는 게 있어요. 어느 레벨일까요? 어디서부터 갑자기 확 뛰어요? 스탠포드부터 뛰어요. 그러니까 예일까지는 저희가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제가 상위권 어머니들을 모시고 해서 가능한 얘기인데요. 예일까지는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보니까 GT하고 스탠포드부터는 이거는 노력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노력 갖고는 안 되는 영역이 스탠포드하고 GT부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도 GT라고 지었겠고 스탠포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하고 고려대까지 잘 갔어요. 근데 서울대 친구들 보면은 좀 뭐가 있거든요. 아, 정말 화는 나요. 근데 뭐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아이들을 워낙 오래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서울대 간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자들 중에. 근데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GT 플러스하고 스탠포드를 보면 그 똑같은 걸 제가 느껴요. 옛날에는 이제 밑에 레벨부터 쭉 다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런 원석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반 자체가 원석반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날마다 이렇게 자극되고 신선하고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때마다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래요. 아, 확실히 다르구나. GT 플러스하고 스탠포드는 네,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농담을 맨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래. 이건 유전자야. 이건 니네들 노력이 아니야. 이거는 분명 어디선가 이거 유전자에서 온 거야. 맨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머니들께서 좀 이렇게 자부심 플러스 그 애가 망치지 않도록 계속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은 가드닝, 정원 가꾸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물 주고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처음에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중간에 시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 러쉬가 좋았던 타입이에요. 어렸을 때 앞심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뭘 시작하면 항상 열심히 하고 1등으로 해야 되고 막 두각을 나타내는. 하지만 뒤가 뒷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네, 저희 가족 중에 누구는 앞에서는 항상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고3 때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족이지만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뭐가 있냐면 좀 뭔가 타고난 아이들은 자기 주관도 되게 강하거든요.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달려들고 무섭게 몰입을 하는데 싫어하는 거는 탁 안 해버려요. 그럼 엄마 속이 타죠. 엄마 입장에서는 모든 영역을 골고루 좀 열심히 잘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건데 너무 치우쳐져 있는 학습법, 너무 시간 할애가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저희 반 수업 숙제 중에 그림 그리는 거에 그렇게 막 2~3시간씩 쓰는 애가 있어요. 새벽 4시까지 막 전화 오고 막 아버님 전화 왔어요. 아버님 이게 맞냐. 근데 그게 약간 영재성 있는 애들이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애가 똑같을 수도 없고 옆집 애하고 우리 애가 당연히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내 아이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새로운 면을 보실 때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아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애가 지금 이런 거 보아하니 이쪽으로는 분명히 타고났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는 해주면서도 이 분야를 계속 발달시켜 줄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내 자식은 안 보이니까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좀 많이 연락을 좀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저도 막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꼭 강조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특기하고 취미.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머니들 그 취미,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면서 푸는 것들 있으시죠? 근데 그 취미는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꼭 그 분야의 탑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거나 뭐 어디 산책 가는 거 좋아하시거나.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과목만 점수가 좀 유독 잘 나오는 과목이 있거나 내가 조금 마음 먹고 뭐만 했다 하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는 어떤 분야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특기예요. 특기가 있고 취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로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많은 이제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당연히 좋아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 취미를 전공이나 직업을 삼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엄청 좋아하고 하진 않아도 이상하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했던 그 특기, 그게 전공이 되고 직업이 되면 삶이 달라져요. 제가 사실 이제 저의 취미는 노래, 부르기, 부르기, 그리고 특기는 말하기였어요. 말하기 쓰기,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항상 부모님한테 난 음악을 할 거다. 난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음악을 하겠다. 음악을 하겠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그 보컬 레슨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 학교 오케스트라 모든 거 다 하고 악기도 뭐 7, 8개씩 막 하고 좀 되게 적극적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돌아보면 어딜 가나 어른들이 아이고 너 몇 살이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하니?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은 다 글짓기 아니면 말하기 무슨 뭐 웅변, 토론 대회 이런 거밖에 없고. 근데 부모님은 너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하면 싫어요. 전 노래할 거예요. 노래가 저의 행복이고 노래는 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막 노래를 미친 듯이 불렀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IMF가 터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악은 접고 공부 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왜 취미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공을 하는 순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싫어져요. 맞죠? 그런데 특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꾸 사람들이 잘한대요. 근데 내가 한 번 딱 맘먹고 좀 했다 하면은 확 탑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걸 좋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아이를 맨날 관찰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 아이가 유독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 말고요.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이게 오늘 저의 핵심이에요. 잘하는 거를 빨리 찾아주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시고 돈도 절약하시고 그래서 근데 취미는 또 있어야 돼요. 평생 살면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네, 그래서 정말 사담이지만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악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대리만족. 성악가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지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노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다니면서 심지어 여기 CNC에서도 노래를 해요, 저는 지금. 네, 누구든 불러주시면.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취미가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또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요즘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저 때는 사자였는데 요즘 애들은 무조건 사업가더라고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장, 뭐 JYP 아니면은 무슨 치킨집, 뭐 우리나라 뭐 최대 프랜차이즈 뭐 사장,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자본주의의 끝을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도 그들의 삶이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이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뭐 남들 봤을 때는 비참해 보이는데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삶 말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객관적인 행복한 삶. 부모님도 인정하시는. 그러려면 내가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이 영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 게 아이들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해도 되잖아요. 수학이나 과학은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영어라는 특성상 이 말을 하면서 애들이 제가 말한 걸 듣는 것도 공부고 또 애들이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자체가 공부니까 이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어머니들 생각을 많이 듣고 있어야 그게 은근히 녹아 들어가요. 계속.
아, 써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럼 써니한테도 무슨 얘기하다가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순간 어머니가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견을 제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는 모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절히 저도 좀 이용해 주시고, 전 중등부 할 때 정말 많이 어머니들하고 이제 뒤에서 몰래 많이 했어요. 학교 숙제, 책가방 싸는 거, 어머니들 얘기하시면 안 듣는 거, 제가 얘기하면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활용해 주세요, 어머니.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 평가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학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 토플 시험 성적표가 이제 곧 나와요. 다음 주쯤은 나올 것 같은데 전화 다 드릴게요. 그때 나오는 거는 각각 영역별로 나오는데, 아이들 조금 더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태도,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가 시험엔 안 나오니까 제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그 스피킹은 섀도우 스피킹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된 거나 뭐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 그 에세이하고 스마트 토플 라이팅 그 부분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은 제가 원래는 이거를 안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9월에 그 토플 시험 예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되면서 어머니들이 그러면 또 6개월 동안의 평가를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저희 반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저희 반 친구 작년에 60명 있었는데 60명 중에서 제가 이제 또 따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원에서 주는 성적표는 너무 이렇게 좀 범위가 넓잖아요. 막 우리 애 점수만 띡띡띡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반에서 같은 학년 중에, 그리고 동일한 레벨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이런 건 제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다음 거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께서 편히 저희 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을 제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한번 해봤어요. 혹시 뭘 궁금해 하실까? 그래서 적어보고 대답해보고, 그리고 온라인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지금 2년 동안 꾸준히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번의 온라인 수업은 실제 온라인 수업하고 그 수업 시간에 어느 아이들은 현장에 오고 어떤 애들은 온라인 수업에 같이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또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1년 계획서를 써서 새 학기 첫날에 드려요, 원래는. 근데 이게 2020년으로 멈춰있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이게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몰라서,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결코 즉흥적인 건 없고 다 계획하에, 그리고 또 실제 같이 공부해보고 효과적인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여름방학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7월 한 달, 한 4주 정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 이거 좀 약간 한국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으로 어머니들께서 골라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할로윈 때 학생들과 찍었던 사진이에요. 지금 너무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그 수업하는 거, 아무리 말해도 수업하는 거 직접 보시는 게 나으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스피킹은 혹시 다 들어보셨죠? 자녀분들 하시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서아 어머니께서, 나중에 이거는 저희가, 여기 시연이 어머니 오늘 안 오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국어 책에서 영어 동시 중에 하나를 외워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신의 느낀 점과 함께 발표해 보는 거. GT 플러스고요. 이 앞에 있는 게 뭐 스크립트가 아니라 자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를 외웠고, 네. 그러다가 아이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분위기. 네, 여기서 이제 그림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질투에 관련된 시였는데 자기 사촌 언니 질투했던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근데 너무 좋은 분위기가 서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우와 멋지다. 그리고 이 친구가 브래그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뽐내다, 잘난 척하다 되게 높은 상위권던데. 그리고 어머니 혹시 괜찮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스탠포드 반에서 라이팅, 스마트 토플즈의 라이팅 두 가지 전혀 다른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썼다가 자기 거 쓰는 거. 근데 그 GT 플러스는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는데 스탠포드는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 거 글을 읽고 그 친구 거를 평가하고 내 거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보는 것까지 시켜봤어요. 그거를 어제 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요. 이거. 우리 루시. 집에서는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게 지금 친구의 책이고 이게 이제 루시의 책이어서 이거를 서머리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걸 보면서 자기 거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죠. 근데 한 번 아이들이 제가 분명 한 50%만 쓰라고 했는데 한 번 쓰면 막 이만큼씩을 써요. 처음엔 짧게 쓰다가 옆에 친구가 길게 쓴 거 보고 점점 늘려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일 이상 그리고 GT부터는 좀 아이들이 달라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좀 떨린가 봐요. 원래 그 전에 말 엄청 잘했는데. 이제 자기 책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반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건데 제가 부끄럽지만 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이제 프랑스 이렇게 막 연기 못다 이룬 뮤지컬 꿈을 여기서 이루고 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계속 질문해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네. 네, 계속 웃어서 옆반에서 지금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날 파티하냐고. 저희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딩 수업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계사인데요. 세계사가 이제 전체를 책 이상의 책보다 훨씬 많은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책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지식 수업 줄 때 학생의 반응을 좀 봐주세요. 학생의 반응.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제 이런 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그 사람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그 요즘에는 코로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생님을 스승이나 찾아가고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찾아왔으면 아이들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많이 하고 입시 상담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딱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중2 마지막까지 만삭 때 수업했었던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수능 봤다고 이제 찾아온 제가 좀 관을 여기저기 좀 이동해 다니는 약간 메뚜기 같은데 이번에 저쪽 앞단지 프리미엄관에 있다가 4년 만에 다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또 저를 찾아서 인터넷에 주소 찾아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리고 제가 여기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만나서 처음 가르쳤었던 최상위 레벨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찾아왔어요, 저를. 깜짝 놀랐고, 연락 계속 했지만, 왜 왔냐 했더니 생일이라고. 네, 케이크 사와가지고. 목소리가, 아우, 네, 이렇게, 아우, 네, 이렇게, 네. 지금 25살 됐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얘네가 지금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3명 갔는데, 다들 이제 그 학교보다도 과를 생각해서 다 이제 언어 관련된 역사나 뭐 이런 거 전공 살려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막 만난 인연이지만 이렇게 11년, 12년, 20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저도 계속 발전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으니 우리 아이들도 저랑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같이 하다가 나중에 돼도 좋은 인연은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